안녕하세요. 스페이스X 주주 여러분.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상장에서 한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엘세 군도의 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을 하게 된 게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면 환각에 빠진 거 아니냐고 했을 거라면서 자기도 이 회사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스페이스X가 성공할 확률은 10% 아래로 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페이스X는 초창기에 로켓 발사에 3번 연속 실패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네 번째 발사가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이었는데 그 고비를 넘고 지금 역사상 최대 상장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우주 산업에 새 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류가 결코 우주 문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른 항공 우주 기업들도 훌륭한 로켓을 만들지만 인류를 여러 행성에서 하는 종으로 만드는 기술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은 공상과학에서 허구를 걷어내고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달이든 화성이든 태양계 너머든 가고 싶은 모든 사람을 데려다주고 싶다 했습니다. 몇몇 우주 비행사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바로 당신까지 데려가고 싶다는 것인데, 지금은 우주 여행이 극소수 전문가들만의 일이지만 발사 비용이 계속 내려가면 일반인도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구상입니다. 지구에는 늘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아침에 눈 뜨는 걸 기대하게 만드는 무언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스페이스X가 가져다주고 싶은 미래라는 것이죠. 실패할 거라 생각했던 회사가 역사상 최대 상장에 이른 만큼 일론 머스크 발언에는 자기 회사의 시작을 돌아보는 진솔함이 묻어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목표가 단순히 로켓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류를 여러 행성에서 살게 만들 거라는 점이 이날 발언에서 다시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같은 날 나왔는데,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을 하던 바로 그날 아침, 펠컨 9 로켓이 플로리다에서 스타링크 위성 29개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라면 이런 큰 순간에 모든 걸 멈추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스페이스X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발사는 멈추지 않고 스타링크는 계속 확장하고 임무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한 번 발사에 수십 개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쌓인 위성들이 지구 전체를 덮는 인터넷망을 이룹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금융행사가 열리는 와중에도 운영 속도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에서 상장종을 올리는 동시에 궤도로 위성을 올렸다는 건 스페이스X가 화제성에 휘둘리지 않고 실행에 집중하는 회사라는 걸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춘 덕분에 이제 위성 발사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일상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장 수치도 같이 봐야 하는데, 스페이스X는 1조 7,700억 달러 가치의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하라 했습니다. 주당 135달러 고정 가격으로 내놨는데 받든지 말든지 시기였습니다. 보통 상장은 수요를 보면서 가격을 정하는데, 스페이스X는 가격을 못을 받고 그 값에 살 사람만 사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하던 750억 달러를 그대로 받았고,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상장입니다. 조달한 750억 달러는 스타쉽 개발과 우주 데이터 센터,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에 투입이 됩니다. 회사가 이만한 자금을 한 번에 확보했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실탄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시장 수요는 2,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내놓은 주식이 약 4배가 몰렸습니다.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주가는 약 167달러까지 뛰어 첫날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상장 기준을 넘어 2조 1,600억 달러까지 됐는데 하루 만에 약 4천억 달러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 급등으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첫 조만장자가 되었고 순 자산이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론 머스크 재산의 상당 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지분인데, 스페이스X 가치가 뛰면서 단번에 조만장자에 올라선 것입니다. 주당 135달러에 내놓은 주식이 첫날 167달러까지 올랐다는 건 시장이 스페이스X의 회사의 매긴 가격보다 훨씬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2,500억 달러 수요가 몰렸다는 건 사려는 돈이 내놓은 주식의 4배였다는 거라 그만큼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가 늘었는데, 이건 웬만한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새로 생긴 규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변수는 나스닥 100의 편입입니다. 7월 초 약 15거래일 뒤로 예상이 되는데, 유통 주식이 전체의 약 4%밖에 없어서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이 이 작은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6월 말까지 이 수요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될 것이고, 나스닥 100은 미국 대형 기술주를 묶는 대표 지수인데, 여기에 편입되면 그 지수를 따라 사는 펀드들도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유통 물량이 4%밖에 안 되는데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니 적은 물량을 두고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편입까지 이어지면 주가가 200달러를 향하고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까지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이건 보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약세론자들은 내부자 보호예수가 풀리면 주가가 한 번에 빠질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보호예수는 상장 초기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못 팔도록 묶어두는 기간인데, 이게 풀리면 그동안 못 팔던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주가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통 물량이 적어서 주가는 잘 오르지만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는 그 반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이스X 사장 귄 쇼트웰이 새 인터뷰에서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을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일론 머스크의 삶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운을 뗐는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이 시너지가 있는 건 분명하고 두 회사가 이루려는 미래가 결국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도 맞았습니다. 다만 지금 자기는 로켓을 계속 만들고 사람을 태워보내고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통신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미래의 합병 문제에는 아직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트웰은 스페이스X를 20년 가까이 이끌어온 사장이자 사실상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인물이라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합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본업에 집중한다는 건 가능성을 열어두되 당장 일은 아니라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지면 자율주행과 로봇, 우주산업이 한 회사로 묶이는데 투자자들이 오래 기대해온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두 회사 규모가 워낙 커서 합병이 현실되려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죠. 미국 국무부와 스페이스X가 2년짜리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스타링크 연결로 전 세계 재난 대비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협약으로 국무부의 재난, 인도 지원국이 자연재해나 위기로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 스타링크 위성으로 빠르게 배치하도록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2년짜리 양해각서라 당장 큰 매출은 아니지만 정부와의 공식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상통신이 끊긴 재난 현장에서 스타링크가 즉시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건 위성이 하늘에서 직접 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기관이 스타링크를 공식 재난 대응 수단으로 택했다는 건 스타링크가 단순 소비자 인터넷을 넘어서 국가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 지진이나 태풍으로 통신탑이 무너진 지역에서는 기존 인터넷이 다 끊기는데 위성은 그런 피해를 안 받으니 재난 대응이 딱 맞습니다. 국무부 같은 기관과 2년 계약을 맺었다는 건 정부가 꾸준히 비용을 내는 안정적인 매출이 스타링크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군과 정부 계약들에 이어서 스타링크가 정부 수요를 차곡차곡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 생태계 뒤에서 미 연방정부 전체가 극비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시장의 루머가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이 2026년 1월 공식 발행한 스타쉽 슈퍼헤비 발사체 최종 환경평가 영향서, 미 항공우주 감사관실이 2026년 3월 발표한 HLL 계약관리 보고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트럼프 행정부 1년차 S&T 하이라이트 문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나사는 HLS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미 69억 달러 투자를 했으며 2030년까지 총 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의 예산을 스타쉽 개발과 달 탐사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 계약 규모만 해도 아르테미스 미션을 포함해서 43억 달러에 달하죠. 여기에 미 국방부와 연방항공청뿐만 아니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까지 총동원되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영토 확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 12월 전격 서명한 미국 우주 우위 확보의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시적인 달 기지를 구축하려는 초강력 국가안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명운과 주 단위의 안보 자금이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일까요? 대중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만 주목하지만 연방정부의 문서가 가리키는 진짜 핵심은 테슬라의 에너지 하드웨어가 스페이스X의 발사 기제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FAA 최종 보고서 발사기지 인프라 명세서를 보면 스페이스X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연간 44회의 스타쉽 발사와 88회의 전격적인 착륙 미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진제 생성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랩터 엔진은 액체산소와 액체메탄을 극저온으로 얼려 사용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 연료를 민간 공장에서 트럭으로 실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지 내부에 초거대 공기분리 장치와 천연가스 액화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전력 생산 시설을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테슬라의 산업용 초대형 배터리 메가팩입니다.
문서상으로 무려 12개의 메가팩이 정밀 배치되어 24메가와트, 48메가와트시 규모로 독립적인 자체 전력 허브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 지구 중력과 달 중력을 동시에 이겨내며 근직선 할로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스타쉽은 발사 전 지구 저궤도에서 무려 10회 이상의 연료 보급선과 도킹하여 우주에서 극저온 연료를 완벽하게 충전하는 고난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극저온 액체 연료의 증발을 막고 계측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배터리 제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시너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테슬라의 그리드 기술이 스페이스X의 국방 및 우주 인프라를 지탱하는 완벽한 수직 기어라가 연방정부 공인하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닌 국가 권력이 법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나사 OIG 보고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2026년 나사는 아예 아르테미스 캠페인 아키텍처를 전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 테스트 미션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 생명 유지 시스템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검증한 뒤 매년 최소 1회 이상 달 표면에 무조건 착륙시키는 연례 정기 미션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 정부의 싱크탱크와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스페이스X의 독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테슬라의 공급망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시너지를 기하급수적 변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프로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해서 환경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일로 단축하며 레드테이프를 완전히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일론 머스크의 하드웨어 제조 공정에 직접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권력이 돈을 쏟아붓고 제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필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산의 양극화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깔아놓은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위에 미리 탑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메가팩과 스페이스X의 스타쉽 랩터 엔진, 그리고 극저온 연료 스토리지 인프라를 미국 영토 내에서 완벽하게 독점 가동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우주 환경과 고전력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 에너지부와 국방 공급망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니켈 기반 초합금 및 고급 3D 프린팅 전자부품의 국내 제조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통합 거대 인프라에 이 핵심 안보 소재를 독점 공급하며 수조 원대의 국가안보 테크벨트의 직속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미국 히든 파트너 기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이름과 구체적인 리포트는 회사의 시총이 너무 작아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수급이 꼬이고 연방정부의 전략문자 수출 통제 및 기술안보 라이선스 이슈로 이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죠. 신청해 주시면 평일 기준 하루 안에 종목명과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성장 추입, 기회는 오직 행동하는 소수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